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5일 최병우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 혐의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죠. 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여러 가지의 사진들이 자꾸 공개가 되고 있는데 이 재판은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백현동 용도 변경이 박근혜 정부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느냐 아니냐. 왜냐면 이거 협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허위사실이다. 그 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김문기 전 처장을 아느냐 모르느냐. 성남시장 당시에 이 부분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그래서 3월 3일, 3월 17일 이렇게 두 번의 재판이 열렸고요. 3월 31일에 또 재판이 열립니다. 격주로 재판이 열리고 있으니까 거기서는 이제 핵심은 아느냐 모르느냐. 그 다음에 백현동 용도 변경 문제는 뭐 거의 그건 박근혜 교통부의 공문이 나와 있으니까 그건 뭐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김문기 씨를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것들이 핵심인데 어제 국민의힘 소속이죠. 이기인 경기도의원 이 사람이 제공을 해서 이준석 전 대표하고 천하용인이라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왜 천하람, 허은하, 김용태, 이기인 이렇게 네 명이 만든 정치 블로그가 있습니다. 뭐 고공행진이라고 한다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동안에 공개되지 않았던 사진 4장을 올렸습니다. 자, 이래도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를 모르느냐? 뭐 이런 같이 찍은 사진 4장. 이미 공개된 사진들도 있죠. 물론 이거는 검찰이 압수한 데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에서도 이 사진은 반드시 나올 겁니다. 자, 우선 2015년 이 출장을 보면 공개된 일정은 이렇습니다. 1월 6일부터 16일 호주와 뉴질랜드 이렇게 간 걸로 돼 있고요. 그래서 뭐 호주 가면 반드시 본다는 관광지, 뭐 오페라하우스, 그 다음에 현지 재래시장 뭐 이런 것들 쭉 돌아보는 게 있고, 어제 새로 공개된 거는 한 식당, 제가 썸네일에 올려놨죠. 한 식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앉아있고 김문기 씨는 그 맞은편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 있어 가면서 뭔가를 하고 그 장면을 이재명 대표가 보고 웃고, 물론 다른 사람들도 주변에 있고 출장을 11명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함께 식사하는 사진. 그러니까 김문기 씨가 일어나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맞은편에서 그걸 보고 웃는 장면이 이제 있고, 뭐 당연히 뭐 이재명 대표 변호인은 호주에서 한 번도, 호주 뉴질랜드 출장에서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러는데 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와 유동규 전 본부장 김문기 씨가 어느 한쪽을 쳐다봐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듯한 사진. 또 하나는 함께, 이것도 아마 재래시장인 걸로 보이는데 과일을 함께 고르고 있는 사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4장이 공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미 나온 동영상도 있습니다. 숲속으로 이렇게 뭐 정글 탐험인지 뭔지 숲속으로 함께 걸어가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김문기 처장한테, 다른 사람이 아니고 김문기 처장한테 농담을 합니다. 왜냐면 다른 뭐 가이든지 누군가가 저 안에 들어가면 천년 묵은 고사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씨 보고 사람으로 환생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농담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천년 묵은 고사리가 김문기 씨라는 사람으로 환생한 것 같다고 농담을 합니다. 반말로. 그게 서로 모르는,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한테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농담하나요? 이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씨가 손을 맞잡고 이렇게 큰 고목나무를 감싸 안고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등등 뭐 여러 가지 사진들이 있을 텐데, 자, 그러면 이렇게 오페라하우스 가고 현지 재래시장 가고 왜 11명이니까 뭐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2사람 내지 3사람만 특별히 일정을 가진 것, 그게 바로 골프입니다. 골프는 이재명, 유동규, 김문기 3사람만 쳤습니다. 1월 12일. 그런데 거기는 캐디가 없고
그러니까 골프카트를 2인용 골프카트를 2개를 빌려서 하나는 유동규 씨가 하나는 김문기 씨가 골프카트를 운전을 했고 그 옆에 이재명 대표를 태운 거죠. 그렇게 해서 18홀을 도는 겁니다. 골프 쳐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18홀 동안 눈 안 마주치고 칠 수 있는 경우는 신이 아니란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골프카트를 몰아준 거잖아요. 김문기 씨가. 공도 찾아주고 김 팀장 공 여기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면서 김문기 씨가 열심히 골프 뒷바라지를 사실상의 캐디처럼 뒷바라지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도 쳐가면서. 자, 그런 거 있죠. 근데 여기에 유동규 씨가 또 추가 진술을 검찰에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나왔는데 이런 겁니다. 12일 날 골프를 쳤다고 했죠. 근데 14일에 이때가 이제 호주 출장 당시인데 세 사람이 요트를 빌려서 바다 낚시를 즐겼다. 근데 그 세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 이재명의 의전 비서, 그 다음에 김문기.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 딱 여기는 유동규도 못 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낚시를 좋아해서 내가 가이드를 통해 요트를 섭외했다. 요트에는 이재명 대표 일행 세 사람만 탔고 다른 이용객은 없었다. 또 혹시 다른 이용객이 있으면 여러 사람 속에 섞여서 난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서 그랬는지 하여튼 그렇게 얘기했고요. 요트를 빌리는데 3,000 호주 달러, 한국으로 따지면 대개 한 250만 원 정도 들었는데 내가 개인 돈으로 냈다. 나는 이틀 전에 공식 일정을 빼먹고 골프를 쳤기 때문에 눈치가 보여서 요트만 빌려주고 낚시는 함께 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기도 빠진 그 바다낚시, 요트 바다낚시에 김문기 씨는 꼈고 거기에 이재명 의전 비서 이렇게 해서 셋이 쳤다는 거죠. 그러면 유동규 씨도 공식 일정 빼먹고 골프를 쳐서 눈치가 보여서 빠졌다는데 이재명은 공식 일정도 빼먹고 공식 일정 빼먹고 골프 친 것도 하고 그 다음에 눈치도 없이 물론 뭐 본인이 시장이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겠지만 눈치도 없이 요트 바다낚시도 즐겼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바로 이런 내용은 또 어찌 보면 처음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난 3일 재판에서 김문기 씨가 호주 출장 당시에 가족한테 보낸 동영상이 있는데 그 동영상에 보면 김문기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바다낚시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지금 유동규 씨가 검찰에 진술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11명의 출장자 중에서 딱 3명만 골프를 치고 뭐 2팀이 쳤다는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여하튼 3명이 친 거는 틀림없죠. 한 팀으로. 그 다음에 딱 3명만 요트 바다낚시를 즐겼는데 그 안에 김문기 씨가 2번 다 들어가 있다. 김문기 씨는 그 정도로 이 11명 중에서도 그 정도로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가깝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모른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추가로 이제 지금 김문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다음 날 SBS 인터뷰 때 그때 모른다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재명 그 당시 그 도지사죠. 성남시장 때는 몰랐다. 이렇게 그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또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지난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때도 허위사실 유포했습니다. 대법원에서 권순일 대법관이 대법관한테 로비한 것 아니냐 그래서 무죄 나왔을 때 2심에 300만 원 벌금 300만 원 그래서 도지사가 날아가야 되는데 그때 무죄 나왔을 때 이때 그 논리가 김영환 당시 후보가 갑작스럽게 질문을 하는 바람에 거기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아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했다. 이런 논리거든요. 갑작스럽게 질문하면 블랙아웃이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런 논리를 또 지금 동원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실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가
정말 그랬나? 그래서 보통의 경우 인터뷰를 하면 사전에 질문지를 줍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SBS에서 사전에 질문지를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이 부분을 SBS 그 작가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제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사전에 질문지를 주었다면 갑작스럽게 블랙아웃돼서 그런 답변을 했다. 이 해명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전에 질문지를 줬으니까. 또 그거 안 봤다고 그러겠죠. 뭐 물론. 그러나 판사가 보기에는 그거는 얘기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만약에 거기에 SBS 첫 인터뷰에서 질문지를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 후에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인터뷰가 3번이 더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는 블랙아웃이 돼서 그랬다 쳐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적어도 정정을 했어야죠. 바로 잡았어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이랬는데 잘 생각해 보니까 뭐 알기는 아는데 뭐 대장동 뭐 이거 하고 내가 그 특별히 뭐 김문기 씨를 챙겼다든가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바로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 이후에도 바로 잡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건 또 SBS 때는 뭐 블랙아웃이라고 우리가 천만 번 양보해서 그렇다 쳐도 그 뒤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정도 인터뷰는 아니다. 여전히 지금도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첫 번째 블랙아웃 이 해명 가지고 여기까지 계속 써먹을 수는 없다.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1명 중에서도 유난히 이재명 성남시장이 김문기 씨와 가까웠다는 것이 이런저런 증언으로 다 이제 드러났고, 물론 아느냐 모르느냐 차원을 훨씬 넘어서 가까웠다는 게 입증이 됐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비롯해서 참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증거들 앞에서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상식적으로 결정을 내린다고 봐야죠. 그래서 오늘은 추가로 증거가 나왔다. 아마 31일 이제 유동규 씨가 이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근데 지금 예고되기는 거기서도 무슨 새로운 물증을 내놓겠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요트 이건지 아니면 다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다른 것도 또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아니 10박 11일이면 밥을 같이 먹었어도 30끼를 같이 먹었을 텐데 눈 안 마주치고 밥 먹을 수 있나요? 그런 걸 비롯해서 여하튼 이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부분, 참 이것도 황당한 코미디처럼 돼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 코미디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